안녕하세요. 오늘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을 가르쳐 주게 될 장윤수 쌤이라고 합니다. AP Language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AP 영어 시험 중 한 개인 거죠. AP Literature이라는 과목도 당연히 존재하고 AP 영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엄밀히 다른 과목입니다. AP Literature는 주로 소설이나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문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AP Language는 주로 수사학적인 분석, 에세이들의 논리, 설득력 있는 글쓰기 이런 걸 다루는 과목인 거죠. 일단 에세이 어떻게 쓰는지, 객관식 어떻게 푸는지 이런 요령들을 배워보기 전에 AP Language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총 3시간 15분이고 객관식 문제 45개, 주관식 문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60분 동안 4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고 주어진 10분 휴식 시간이 끝나면 바로 2시간 15분 동안 에세이 3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일단 MCQ, 즉 객관식 문제들부터 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reading이랑 writing이라는 두 유형인 거죠. 총 5가지의 지문을 읽게 될 텐데 두 개가 reading일 거고 세 개가 writing 유형일 겁니다. reading 문제들은 단순하게 질문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의 숨은 의도 또는 목적에 대한 질문들도 던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지문에 대한 분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reading MCQ들을 어렵다고 느끼죠. 이제 라이팅 유형은 반면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결국엔 라이팅은 단순한 문법 문제들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틀린 문법을 고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들의 순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바꿔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 문제들로 넘어오자면 일단 우리가 AP 영어에서 주관식 문제라는 건 그냥 에세이입니다. 이 시험에서 써야 할 에세이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Synthesis, Rhetorical Analysis, and Argumentative입니다. 주관식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면 총 2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학생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분배를 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컬리지 보드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추천 시간, 즉 suggested time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ynthesis 에세이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에세이에서는 55분 정도를 소모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테시스 에세이에서는 학생이 글을 쓸 때 이용할 만한 총 6가지 각종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그 6개 중 4가지는 텍스트의 형태로 주어지고 나머지 2개는 그래프나 그림 또는 사진 이런 다양한 형태들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소스들을 읽고 6가지 중 최소 3개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써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ynthesis essay이라는 유형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argumentative synthesis이랑 explanatory synthesis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argumentative synthesis는 주어진 정보를 갖고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 거고 explanatory synthesis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주로 어떤 것의 most important factor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hetorical analysis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 에세이의 추천 시간은 40분이고 에세이 토픽과 함께 지문이 하나 주어질 겁니다. 이 지문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수사학적인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주어진 지문 위에 배경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건 무조건 읽어야 하며 거기에 나오는 배경 지식도 무조건 활용을 해서 에세이에 넣어줘야 좋습니다. rhetorical analysis이라는 거는 그 학생이 이 토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에세이 유형인데 주어진 배경 지식도 활용을 못하면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론 argumentative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40분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 에세이에서 중요한 점은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하는 에세이 유형인데 그 주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스스로 생각해내야 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갖춘 학생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사전에 최대한 넓은 상식의 스펙트럼을 갖추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이 argumentative essay도 synthesis essay와 동일하게 안에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statement이라는 유형이고 하나는 stance이라는 유형입니다. statement 유형에서는 과거에 어느 사람이 했던 말을 주고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지를 서술해 내야 되는 주제입니다. 스탠스 유형은 단순히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과 주장을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면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객관식 45개 60분간 풀고 에세이 3가지를 2시간 15분 동안 자유롭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AP 점수 계산할 때 객관식이 45%의 비중을 갖게 될 것이고 나머지 55%는 자연스럽게 주관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젠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객관식 multiple choice questions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eading multiple choice questions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들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ental framework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사소한 디테일까지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은 내용에 대한 틀만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한 번에 읽고 외울 수 없으니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말이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때 이 3가지 정도 위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Main idea, purpose and function, 그리고 shift입니다. Main idea는 그 문단의 핵심 주장이 되는 거고 purpose or function은 어느 한 문단 아니면 문장을 쓰게 된 작가의 의도 또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shift이라는 건 단순히 얘기하자면 변화인데 이게 시대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또는 작가의 어투, 말투 또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단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이 3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준다면 리딩 후에 읽은 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으면서 이 mental framework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면 지문 읽고 나서의 문제풀이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 문제풀이 도중 찾아야 되는 디테일들이 있으면 찾는 것도 많이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annotations입니다. 지문을 읽고 mental framework을 잡을 때 그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을 꺼내서 지문 옆에다가 써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방금 읽은 거라도 특정 부분들은 까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희가 annotation 하는 이유는 그 외울 수 없는 모든 디테일들의 위치를 표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지문의 모든 정보의 위치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 때 요구되는 디테일들을 지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잠깐 멈춰 주시고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지문을 읽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저와 이젠 지문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의 첫 문단을 읽기도 전에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모든 지문들 위에 지문 소개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개는 되게 중요하니 이거를 훑어는 보고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있는 소개를 통해서 이 지문의 작가가 헬렌 켈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헬렌 켈러가 누군지 몰라도 문제풀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헬렌 켈러가 유명한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만큼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겠죠. 이제 첫 문단을 같이 보자면 여기서 켈러는 happiness과 optimism이라는 두 키워드에 대한 두 반대되는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켈러 주변인들 관점에서는 happiness, 즉 행복이라는 건 곧 물질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켈러의 관점에서는 happiness는 곧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 또는 가치관에서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두 관점들의 차이를 중요시 봐야 되고
Keller 이 The depth where no hope was을 경험함으로써 느꼈던 심적인 shift도 중요합니다.